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서울의 초중고등학교 교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과 직업 변화에 대비하고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 혁신적인 교육 공간으로 진화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교육청과 정책 설계부터 예산 투입, 실행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는 미래교육도시 서울 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1년까지 4년간 총 1조 889억 원을 투자하며 올해는 2,482억 원을 우선 투입합니다. 미래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은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역량을 키우는 미래교실 조성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4대 핵심 과제와 36개의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또 학생과 교사, 건축가가 특색 없는 교실을 바꾸는 꿈을 담은 교실이 대상과 유형을 다양화합니다. 전북 임실군의회가 지난 16일 폐회했습니다. 임실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이 의결됐는데요. 이 밖에도 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주민과 밀접하게 연계된 조례안들이 의결됐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임실군의회가 16일 제278회 임시회를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추가경정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하고 임실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추가 경정 및 수정 1차 예산 심사 결과 올해 예산 규모는 수정 예산을 포함한 3,858억 8,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84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결과 발표를 마친 후 2월 예산을 최소화시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습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전북 익산시 영등동 국가산단 내 폐기물 처리를 놓고 정부와 익산시가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익산 영등동 국가산단은 4,200톤가량의 폐기물이 방치돼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홍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방치돼 폐기물로 논란이 되자 전북 익산시는 이달 9일까지 폐기물을 처리토로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익산시와 정부는 피풍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여전히 영등동 국가산업단지에 쌓인 수천 톤의 폐기물 처리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고 시는 제3자의 위치라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이곳은 오는 10월 개최될 전국체전 숙소로 활용될 호텔에 건립되고 있는 곳 옆이어서 시민들은 익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비춰질 이미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회에 걸쳐 신속한 처리 명령과 함께 고발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있어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산업 폐기물 처리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며 첫 번째 책임자는 폐기물을 버린 사업자,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인 산업부, 세 번째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익산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첫 번째가 폐기물 배출업자, 두 번째는 환경부와 지자체에 있다며 현재 업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폐기물이 처리된 후 산업부에서 건물 철거에 대해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을 보시면 폐기물 어떤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는 폐기물에 대해서 되집행을 할 수 있는 거는 환경부 장관과 시도구청장이거든요. 익산시 관계자는 국가산단이 익산시에 위치하고 있어 익산시도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기업을 관리하지 못한 정부 책임이 크다며 시에서는 시 역할에 맞게 축구 명령을 내려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홍재입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 경영 여건이 변화하며 인천 기업들의 스마트 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는 시스템 공급업체의 입주 문의도 증가하는 현상도 벌어지면서 인천시는 올해부터 새로운 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하며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올해 스마트 공장 사업 투입 예산을 20억 8천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관내 기업들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장려하고 기업 인프라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2차례에 거쳐 진행하는 스마트 공장 교육에는 60개 참여 기업을 모집해 전원 마감됐습니다. 또 2개월 과정의 맞춤형 진단 컨설팅에도 올해 목표 25개의 기업 중 상반기에만 19개 업체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시는 이달 중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남원시가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관리할 공간이 없어 타 지역 박물관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전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남원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보존, 관리할 시설이 없어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른 지역에 맡기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보유한 지정문화재를 보면 국보 1점, 보물 26점, 사적 5개소, 명승 1개소, 국가민속문화재 3건, 천연기념물 2건, 유형문화재 33점, 무형문화재 8명, 기념물 8건, 민속문화재 5점, 문화재 자료 29건 등입니다. 또한 남원 지역에서 출토된 국가기속문화재만 해도 4,250점에 이릅니다. 그러나 남원 지역에는 이들을 보존할 시설이 없거나 규모가 안 돼 대부분 문화재들이 타 지역에서 보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원의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은 춘향 테마파크에 있는 남원 향토박물관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국 150여 개 공립박물관 중에서 가장 작고 열악한 상태입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대구광역시 여성회관은 7곡 지역의 여성들을 찾아가 여성 취업 상담 및 기업체의 현장 면접을 실시하는 굿잡 버스를 운영합니다. 대구시 여성 일자리 굿잡 버스가 지난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홈플러스 7곡점 정문 광장에서 면접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굿잡 버스 현장 면접에는 제2수산과 근영텍스 등 지역의 9개 기업체가 참가해 약 30명을 채용했습니다. 또 여성 취업 전문 상담사가 개인 맞춤의 취업 상담과 직업 교육 훈련 연계 등을 진행하고 현장 면접에 앞서 이력서 코칭과 면접 스킬도 제공했습니다. 전주시 고미희 의원은 지난 5일 임시회에서 전주시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도로 정비 사업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막상 시민이 걸어다닐 인도는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 의회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확충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미희 시 의원은 5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로정비 사업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에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보행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블록 교체나 석재 포장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 차량으로 보행로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도시 보도블록을 뜯어 명품길을 만들 예산으로 보행로를 확보하지 않은 보행로를 조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고 의원은 걷고 싶은 거리를 관광자원화시키는 것에 앞서 안전한 보행로 조성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이 학교 매점에 납품업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냉장 제품을 실온에서 보관하는 등 위생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민생특별사법경찰팀과 시군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2개 반, 111명의 단속반이 학교 매점 등 어린이기호 식품 판매업소와 청소년 유해업소 등 총 148개소에 대해 기획 단속을 실시한 건데요. 주요 기획 단속 내용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판매업소에 대한 사용 원료 및 보관 관리의 적정성 여부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등입니다. 강원도 동해시는 해안 중심의 관광 개발에서 탈피하고 무릉 계곡을 중심으로 한 종합 개발을 통해 내륙 관광 개발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동해시는 무릉 권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무릉 건강 복합체험 관광단지 지역개발 사업이 국가계획인 강원도 거점 육성형 지역개발계획으로 고시됨에 따라 무릉 권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는데요. 동해시는 이를 위해 향후 10년 동안 4개 분야 20여 개 사업에 총 1,97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단속과 준법 선거운동 유도를 위해 전국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선관위는 오늘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서 공정선거지원단 7척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제히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예방 단속 활동에 돌입했는데요.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공정선거지원단은 제7회 지방선거를 자유롭고 정의로운 선거로 만들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합니다. 집중 단속 대상 지역은 차고지나 버스터미널 등 240여 곳인데요. 특히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나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 차량 등 4만 4천 대를 중점 단속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민간이 감염병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회의가 오늘 질병관리본부 주최로 열렸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의 민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방안과 감염병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감염병 진단검사 의뢰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